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주기율부터 문제를 쭉 풀어주고 이렇게 가기엔 아마 쉽지 않을 거야. 풀어보고 뭐 질문 받고 뭐 이렇게 가야지만 진도가 좀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됐죠? 일단 제일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주기적 성질을 누가 만들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보면 무슨 뭐 라부아지에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 간단하게만 정리할게. 어디냐? 일단 보면 제일 처음에 이런 게 있어. 그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있어. 이건 주기율이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이런 과정을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있어. 뭐 느낌은 역시 뭐 프랑스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은 그 당시 있던 원소를 정리한 사람이야. 원소를 정리한 사람이고, 산소 같은 거를 이제 우리 뭐 발견하고 명명한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원소를 정리했다 이런 게 나와 있어. 몇 가지 금속, 비금속 이런 걸 정리했죠. 그다음 두 번째 얘기한 사람이 데베라이너의 새쌍의 원소, 데베라이너.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새쌍의 원소라 그래서 이 새쌍의 원소는 결국 이제 족에 해당하는, 원소의 족에 해당하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는 이제 족이라는 거 개념이 없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칼슘과 스트론튬과 바륨 이러한 원소들이 있을 때 이 원소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밀도가 얘가 1.2고 얘가 밀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8이라면 가운데 끼어 있는 놈은 요 사이가 1.6 차이가 나니까 가운데 끼어 있는 놈의 밀도는 2.0이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이런 걸 한 사람이 데베라이너야. 또 뉴렌즈라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옥타부설, 뭐 옥텟 규칙, 우리가 옥트라고 하는 건 8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8번째마다 규칙성이 있다라는 걸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옥텟 규칙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기성이라든지 혹은 뭐 결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게 됐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멘델레예프는 뭐야?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의 주기율은 최초의 주기율표라고 해서 멘델레예프. 보통 뭐냐면 얘를 최초의 주기율표 뭐 이렇게 하지. 최초의 주기율표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다 그래. 수능에 이걸 가지고 뭐 내리진 않아. 원자량 순서로 이렇게 배열했다.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있어. 모즐리라는 사람은 뭐냐? 현대 주기율표. 현대에 있는 주기율표를 정리한 사람. 얘는 어떻게 배웠냐면 얘는 양성자 순서대로, 즉 원자 번호 순서로 한 거야. 시대가 바뀌어서 이때 되면 양성자를 셀 수 있었던 거야. 옛날에 이제 뭐 질량 정도밖에 못 셌는데 뭐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정리가 된 거고, 중요한 거는 주기율표가 정리됐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라는 거야. 그 얘기가 이제 나머지 그 99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너네가 기억해야지. 기억할 거. 주기율은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되게 중요하게 배우죠. 그건 나중에 하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기율은 1족부터 2족, 13족, 14, 15, 16, 17, 18족까지 이렇게 있다, 그죠? 이게 원래 이제 전형원소의 족이라 그래서 중간에 여기 있는 건 우리는 배우지 않는다. 3족부터 원래 12족까지 있거든. 그런 이제 배우지 않고, 주기는 1주기, 2주기 원래 쭉 해서 3주기, 4주기에서 원래 쭉 가면 7주기까지가 있어.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 배우지 않고 4주기까지 이렇게 수소랑 여기 이렇게 헬륨이랑 이런 게 있지. 근데 내가 강조하는 건 이런 거야. 너네가 반드시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주기율을 배우는데 주기율이 쉽지 않아. 어려워 거기. 반드시 뭐라든 이런 식인 거야. 내가 만약에
14번. 그럼 너네가 그냥 규소 바로 나와야 되고, 얘가 3주기 14족 이게 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위치를 딱 봤을 때 14번 그러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14번 규소 이렇게. 그 위에는 누구야? 탄소. 그 앞에는 누구야? 붕소. 이 뒤에는 누구야? 질소. 이런 식으로. 알았죠? 네, 만약에 3주기 17쪽 누구야? 그럼 얘는 염소. 염소 다음은 누구야? 그럼 아르곤. 위는 누구야? 네온. 이런 식으로. 앞에는 누구야? 플로린. 뭐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주기를 공부할 때 잘하고 싶으면 다른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걸 잘하면 주기를 잘할 수 있어. 진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되게 중요해. 왜냐면 내가 이제 뒤에 설명할 때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 이게 3주기 3주기 뭐 13족이라서 얘가 알루미늄이라서 설명하면 얘네가 빨리빨리 보고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주기율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보면 사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나눠서 이쪽에 있으면 아래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어떤 성질이 있다고. 어떤 성질이 있냐면 금속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지. 알았죠?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게 뭐냐면 왼쪽 아래로 가면 일단 첫 번째는 금속성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아야 돼. 근데 금속성이 증가한다라는 걸 다른 말로 뭐냐면 다른 말로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전자를 잃기 쉽다 이런 거지. 됐죠? 이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문과랑 이과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이 너네 그런 얘기 안 했어 내가? 대학 가서 화학을 안 배우면 뭐야? 문과. 알지 그지? 그 문과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 나트륨이 금속이 아니야. 당연히 금속이지. 근데 문과는 이걸 모른다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실험을 해보라고. 우리 엄마가 문과야. 원시인이지. 그죠? 우리 엄마 사회선생님이었어. 사회선생님. 우리 엄마 2대 사회교육과 나와 사회선생님이었어. 그 내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내가 질문하는 답을 다 해줬어. 근데 이제 내가 한 중3쯤 되니까 이제 엄마가 역시 문과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애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엄마한테 물어보고 나와. 엄마한테 내가 물어보지. 나트륨은 금속일까 아닐까? 우리 엄마 뭐라 할 것 같아?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 왜냐면 우리 엄마는 나트륨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알았지?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라 뭐야? 나트륨 이온. 소금을 먹으면 당연히 어때? 짜지. 왜 짠 줄 알아? 얘 때문에 짠 거야. 이건 안 짜. 얘는 맛이 나지 않고 이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쓰려. 그럼 바닷물에서 눈이 쓰린 이유는 얘 때문이야. 짠 건 얘 때문이고. 얘는 먹으면 어떻게 돼? 얘는 먹으면 멋있게 죽을 수 있어. 폭발하면서 죽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문과는 이거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거지. 알았지, 그지? 우리 엄마한테 내가 칼슘을 금속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강한 부정. 알았지? 그럴 리 없다. 내 뼈가 어떻게 금속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건 역시 칼슘 이온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지. 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금속은 플러스 이온 되기 쉽다. 그죠? 다시 여기 20개 중에서 금속이 몇 개지? 리, 배, 나만, 알, 칼, 가. 7개. 알았지, 그지? 7개만 금속인 거야. 근데 중요한 말들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를 잃기 쉬우니까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뭐냐면 산화되기 쉽다. 가장 기본인 거야. 또 똑같은 말이 뭐냐면 환원시키기 쉬워. 환원력이 크다. 뭐 이런 거. 여기까지는 너네가 알아둬야 되네.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 한 번 정도는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100페이지 정도로 가보면 100페이지에서는 뭐 이런 게 있어. 너네 보면 거기에 우리 최외각 전자가 있고 이런 게 있고
이거랑 원자가 전자수라는 게 있고 이거랑 족이라는 게 있어. 얘네들은 비슷한 거지 같은 게 아니지. 그 대표적으로 내가 만약에 보면 예를 들어 나트륨이라고 하면 최강전자수가 1개고 원자가 전자수가 1개고 얘가 1족이라서 완전 일치. 내가 만약 플로린을 하면 최강전자수가 7개고 원자가 전자수가 7개고 족은 17족이야. 요거는 약간 불일치. 그죠? 왜냐면 원래 족은 옛날에는 7A족, 7B족 이렇게 나눴었어 옛날에는.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바뀌어가지고 17족이라고 하기로 했어. 애들이 막 헷갈려 하니까. 애들이 헷갈려서 바꿨더니 더 헷갈려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내가 만약에 네온을 하잖아. 최강자 수가 8개. 원자가 전자수는 빵개. 족은 18족. 뭐야 이거 다 다르잖아 이거는. 요거는 조금씩 다 다른 이런 의미가 있지. 그지? 왜 그러냐면 최외곽 전자수는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수일 뿐이고 원자가 전자수는 원자가 활용하는 전자야. 원자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1개면 1개로 활용할 수 있어. 전자가 7개면 7개 활용할 수 있는데 전자가 8개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빵개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18족이 된다 이렇게. 원자가 전자수. 이거 너네 또 잘못 읽으면 어떤 애들은 이걸 원자가 전자수. 뭔가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읽은 거지, 그죠? 원자가 전자수 이렇게 읽어야지, 그죠? 어떤 새끼 또 최외곽 전자수 이렇게 쓰더라고. 최각 전자수. 아, 진짜.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원자가 전자수의 특징이 뭐냐? 원자가 전자수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를 풀어주면 마음이 급해져.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너무 할 게 많아져. 자, 봐봐. 이게 원자가 전자수는 1에서 처음에 수소가 1인데 그 다음에 이제 0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헬륨이 되면 0으로 내려가는데 다시 쭉 올라가서 이렇게 1, 2, 3, 4, 5, 6, 7 해서 7까지 올라가요. 다시 0으로 내려가요.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주기성의 특징은 같은 주기 내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야. 왜냐면 원자가 전자수가 어떻게 가냐면 주기가 어디서 바뀌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주기는 요럴 때 주기가 바뀌거든. 근데 원자가 전자수는 여기서 바뀐다고. 왜냐면 여기가 지금 헬륨이면 요로 가면 요게 리튬이잖아. 마찬가지로 여기가 네온이면 여기 가면 나트륨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때 1쪽부터 18쪽까지 원자가 전자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인 거야. 어떻게 보면 여기에 18쪽이 안 되고 17쪽까지만 증가한다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지. 당연한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인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즉 주기 변화가 생기는 위치가 이러한 첨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중간에서 주기 변화가 생긴다. 이런 거. 알았죠?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 거기에 보면 이제 써놓은 말, 책에 써놓은 말이 지금 101페이지에 보면 무슨 뭐 금속, 비금속 써놨는데 사실 배울 필요가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할 때 이쪽은 금속, 이쪽은 비금속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준금속 이라는 게 있는데 준금속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여기는 금속과 비금속이 다 있는데 비금속인데 금속 같아. 뭐 이런 것이 꽤 많아.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붕소 같은 거야. 붕소. 근데 붕소는 중금속이지만 원래 들어가는 건 비금속인 거야. 지금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1번부터 20번까지 했을 때 이런 거는 그냥 비금속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혹시 책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비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수능에 이런 게 나옵니까? 나와. 근데 오히려 어떤 애들은 얘를 금속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해시킬 때 나트륨을 엄마한테 금속이라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엄마한테 나트륨과 칼슘을 어떻게 금속이라고 할까 고민하고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준 말이 있어. 나트륨과 칼슘의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금속이야. 리튬, 튬도 돼. 그러니까 애들도 다 이해하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는 대신 단점이 있어. 헬륨을 금속으로 하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그지? 근데 이거 어차피 편법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알았지, 그지? 어쨌든 비금속은 소자로 끝나고 금속은 륨슘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대충 안다, 그지? 자, 거기까지 너네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금 뭐 됐고 거기 지금 10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102페이지부터가 되게 중요해. 거기 지금 페이지 수로는 거의 많지 않은데 그 부분이 실제로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알겠죠, 그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자.